일단은 여기 소개하는 이 작품들은 전부 5 곱하기 7인치는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5, 7인치는 아마 사이즈가 이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5 곱하기 7인치입니다. 51장인가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좀 선별을 해서 17장인가 17장을 지금 12 곱하기 17인치로 지금 의뢰를 해놨거든요. 이게 배송해서 저는 오늘 올 때 가져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나 돼야 집에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강몽용 선생님 올려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권병재 선생님 올려둔 거하고요. 여러분들 뭐 중부 원도심 어디를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조명 시설 잘 해두기 때문에 야간에도 아주 멋진 풍경들을 담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진 찍는 것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주간 해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야간 조명 찍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찍는 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밤에 찍으려고 그러면 손이 많이 시리겠죠. 네, 그런 걸 좀 감수해서 밤에도 어떻게 찍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큐니 페인트를 이용해서 수채화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작품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김은배 선생님은 울산 시립미술관, 예. 요걸 지금 제가 12 곱하기 17인치로 출력은 이제 의뢰를 했는데 요 글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균형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보시고, 야, 나도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렇게 인화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분들 그 SNS 쪽에다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쪽에도 계속 올리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가시면서요. 차츰차츰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계속 하면서 야, 이렇게 할 때 제일 멋지게 좀 나오더라 하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좀 찾았어요. 하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인스타그램 아마 어제부터 오늘까지 올린 게 지금 수도 없이 올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올리나 그럴 정도로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서울에 있는 딸들이 아빠가 웬일이지 뭐 이렇게 많이 올렸지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좀 이런저런 테스트 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냥 발길질 여러 번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최적화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발길질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난 이후에 사진 안에 있는 정보, 우리가 그걸 메타 정보라고 합니다. 메타 정보. 메타 정보를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변화를 주면은 조금 더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장면을 찍어야 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감각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찍어야 돼. 당신 여기 서보세요. 집사람 보고 바로 서보라 그러고요. 예. 이제 그렇게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 감각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이 시계탑 사거리 박기동 선생님 작품인데 지금 이거 옆으로 좀 펼쳤어요. 원래 세웠죠. 세워 찍은 사진인데 좀 늑대대 한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세웠어요. 가까이 찍었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좀 가까이서 찍기도 하고요. 또 멀리서 찍기도 하고. 예. 우리 손영희 선생님 아마 이런 것들은 크게 해놔도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단풍역인데. 이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60cm, 90cm 브로마이드 크기입니다. 60cm, 90cm 크게 인화해도 별 상관없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아예 처음부터 이 스티로폼 있죠. 두께 0.7cm짜리 0.7cm 두께의 스티로폼에 바로 인화해서 붙여서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 따로 액자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걸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손주 손녀가 있는 분들은 손주 손녀 아주 재밌는 사진들, 아주 이쁜 사진들, 멋진 사진들 이렇게 뽑아서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바꿔주면 아주 좋죠. 자, 요거 동원 찍은 모습이고요. 예, 두 분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시립미술관 사진이 예, 하나씩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잡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많이 쓰죠. 이런 방법, 이런 표현법도 여러분들 좀 자꾸 익혀 두시면은 나중에 이걸 우리가 인화해낼 뿐만 아니라 저기 블로그라든지 인스타에 올릴 때도 이게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꾸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저기 손정희 선생님, 요거는 지금 포토샵 프로그램 이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바랬는데 손정희 선생님만 포토샵 프로그램을 한번 거쳐서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셨는지. 포토샵 프로그램을 한번 통과해서 넣으면은 사진이 훨씬 좀 예술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송병일 선생님은 제가 이게 12 곱하기 17을 못 만드는 게 이 글씨가 너무 커요. 거기다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5, 7인치는 제가 다 뽑았는데요. 예. 예, 요런 사진하고. 그래서 어떤 건 보니까 이 글씨가 또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울산 시계탑의 상징 산업 여군이 살아 숨쉬는 도시, 나도 이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한 줄로 쭉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낫다. 예,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줄로 쭉 써버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 가만있어. 오늘 오유미 선생님 아직 안 오셨죠? 오유미 선생님도 요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과한 것 같은데, 예,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보면은 색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만드셨고, 윤태영 선생님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예, 이거 저기 컬러를 너무 이렇게 글자 색깔 컬러를 너무 빨강색, 파란색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밑에 바닥이 약간 도구스름한 이런 색깔 같으면은 여기에서 채도감만 좀 더 올리든지 떨어뜨려 버리면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예. 그래서 저 글자가 너무 눈에 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모닝커피 했으니까. 네, 여기 12 곱하기 17인치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이 빨간 벽돌의 빨간색은 또 좀 괜찮죠. 예, 같이 좀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요. 내가 요 글자 색상을 뭘로 가져갈까? 그걸 한번 보실 때 여러분들 옆에 벽돌 색깔을 터치해 보면은 이 벽돌 색깔을 우리가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섀도감만 조금 더 가미하든지 빼버리면은 이게 어울리는 폰트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법만 좀 아시면은 훨씬 더
멋진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심리 대화 이런 것도 아주 멋지게 잘 만드셨죠. 예, 하물루. 그다음에 우리 이승일 선생님은 사진 작가세요. 사진이 다르죠. 예, 사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만드셨는데 요 글도 좀 더 오므려 버리면 예, 이게 전체적으로 펼치지 말고 조금 더 오므려 버리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울산 큰애기 소개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일 선생님 작품은 제가 둘 다 12 곱하기 17인치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미영 선생님은 병영성 여기 아주 사진이 멋지더라고요. 이 사진을 가지고 저게 여러분들 그 하늘에 아주 다이내믹한 구름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떼까마귀들이 한 번씩 저녁 일몰 무렵에 이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 지나갈 때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힌 사진이 되겠다. 예. 얼마 전에 이 병영성 요걸 대상으로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 공모한 적이 있죠. 예. 병영성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 사진 뭐 공모해서 뭐 1등, 2등, 3등 뭐 주겠다 하고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예, 하여튼 사진은 내가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예, 내가 다음에 가서 또 찍겠다 할 때 다음에 가서 찍겠다 하는 말은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은 있지만은 이게 이제 다음에 가면은 여기에 구름이 아주 멋진 구름이 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떼까마귀들이 날아갈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 그 일몰 풍경 같으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황혼 불타는 하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집사람이 늘 그럽니다. 이게 초봄에 양산 통도사 안에 그 서운함을 꼭 갑니다. 같이 갑니다. 아니, 당신이 작년에 와서 찍었는데 뭘 또 찍냐고 그럽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몇 번 가보시면 다 다른 풍경을 담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솔 한옥도서관 이런 거 찍으실 때도 보면은 이 귀하끝이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이 귀하끝이. 예. 그래야 이게 사진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찍을 때도 그렇고 뭐 건물 기와를 찍을 때도 그렇고 이 끝이 살아있어야 좀 제대로 된 사진이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 이게 지금 너무 끝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진 인화하고 나면 이게 탁 자르면서 글이 잘려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이 흰색으로 해서 좀 여유를 주세요 하고 지금 그렇게 어려놨는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글이 다 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실 때도 이게 좀 안쪽으로 해서 안 잘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 태화강 국가정원. 예. 최정근 선생님도 이렇게 만드셨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드신 거 가지고 제가 의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죠. 볼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두껍게 쓰셔도 괜찮고 얇게 쓰셔도 괜찮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라든지 또 이제 SNS 쪽을 겨냥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예. 이렇게도 좀 만들어 보시고요. 청춘 고복수길.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좋더라고요. 뒷모습을 보이면서 좀 쓸쓸해 보이죠. 타양살이 자체가 좀 쓸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등판에다가 이제 이
글도 쓰고요. 예. 이렇게 좀 예, 울산 동흔과 내아 그래서 좀 이런 풍경은 이맘때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풍경들이죠. 조금 더 지나면 이거 다 떨어지고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산수유 여러분들 그렇게 잔잔한 열매들이 때로 모여 있는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송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송아리. 처음 들었죠? 송아리. 산수유 송아리. 예. 그럼 거기 봄에 필 때는 산수화 겁니까? 예, 산수화죠. 예. 산수화. 이제 이건 열매니까 그죠? 이렇게도 좀 담아 보시고. 그렇게 해서 길게 그냥 쭉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 다행히 담벼락에 아직 그 단풍이 다 안 떨어지고 남아 있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그 단풍을 통해서 단풍나무 아래쪽에서 그 내화를 바라보는 이런 풍경들도 좀 담아 보시고요. 예, 김은배 선생님 이렇게 됐네. 하여튼 목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 그 직접 그 인화된 걸 한번 보시면은 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한번 실물을 보셔야 조금 이제 개선이 돼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블로그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 좀 많이 안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어서 좀 올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손정희 선생님 올렸고 예, 손정희 선생님 올리셨네요. 문화가 숨쉬는 중구. 지금 보니까 좋아요 6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1분이 달았어요. 좀 이렇게 올리면은 서로 보시고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누르셔서 이거 안 읽어보면 댓글 못 달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도 한번 다시고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권병재 선생님 올린 거 있죠. 권병재 선생님 올린 게 실도에서 만난 사람 보십시다. 윤태행 선생님 올린 거요. 윤태행 선생님 올린 거 보면 노출 효과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SNS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 인스타그램을 한다,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계속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식상해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해서 지금 꽃집을 하는 플로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런 꽃 주문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일부러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꽃이 다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올릴 때, 인스타라든지 SNS에 올릴 때에 꽃 얘기만,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꽃 얘기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식상해서 안 옵니다. 딸 얘기를 하니까 집에 있는 그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참 인기가 있고요. 언제든지 또 사람들이 또 주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노출 효과 이론. 내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노출 효과. 이거 한번 얘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는데 여기 밑에 댓글밖에 못 달게 돼 있어요. 좋아요가 없어요. 예, 좋아요가 없대요. 그 전화 한번 하죠, 그래요.
그렇죠. 좋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몰라가는데. 권명재 선생님도 이거 좋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올린 걸 한번 들어가 보니까 댓글만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설정을 제대로 안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윤택 선생님은 요걸 한번 보십시다. 지금 댓글 세 사람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거에 대한 답이 있고 또 손정희 선생님 댓글을 단 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수정을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서 요게 이제 나의 블로그죠. 예, 맨 오른쪽에 있는 요게 내 블로그입니다. 내 블로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줄 3개, 이게 더보기죠. 자, 더보기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예, 글쓰기 기본값 설정이요. 글쓰기 기본값 설정. 여기 들어가면 공감 허용 버튼이 안 눌러져 있다 그 얘기예요. 공감 허용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 예, 그건 이제 요거는 이제 들어갔죠. 그럼 댓글은 이제 지금부터 쓰는 것들은 다 이제 공감 버튼이 다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전체 설정입니다. 전체 설정인데 지금 저거는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안 돼 있는 거 소급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댓글 허용, 공감 허용 이걸 다 해주셔야 된다. 이걸 오늘 다 시켜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뒤로 나와서요. 또 하나 설정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내 블로그 주제는 뭘로 하셨어요? 내 블로그 주제. 예, 이 주제는 뭐 문학 책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영화, 미술 디자인 나 이런 거 저런 거 잘 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상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일상 생각. 예, 저걸 해두시면은 내 주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침반에서 예, 블로그 팀에서 하나하나 제안해 줍니다. 이런 일상 생각에 관한 글들 중에서 추천해 주는 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놓으셔서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 있죠. 카테고리 내 블로그 안에서 폴더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폴더 주제 폴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은 저는 낙서장이 있고요. 인생 노트 쓰는 게 있고 뭐 교회 방문 렌즈의 눈으로 포토로그가 저는 제일 많습니다. 포토로그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낙서장, 인생 노트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느꼈던 거 이런 것들요. 이번에 뭐 어머님 돌아가셨다. 어머님 돌아가신 그 뭐 형제들하고 같이 여기 뭐 이렇게 장례 치르면서 있었던 일들, 근데 그런 얘기들 다 이제 인생 노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고 뭐 주변에 다니면서 해놓았던 것들은 다 포토로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그라는 게 블로그 하면은 내 일상을 기록하는 거죠. 포토로그니까 사진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죠. 포토로그. 그 다음에 영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블로그가 될 거고 저기 브이로그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토로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또 서브 폴더를 나눠놨죠. 나의 포토 이야기, 친구들과 한 컷, 뭐 여행 스케치 이런 식으로 또 나눠놨습니다.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요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있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내가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블로그를 하는데 내 생각을 좀 쓰겠다 그러면 인생 노트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 내가 사진으로 뭔가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은 뭐 포토로그도 좋고요. 뭐 포토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해도 좋을 테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중구 홍보 요원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중구 홍보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나중에 써놓고 난 이후에도 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저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다. 저는 여러 개로 만들어 뒀죠.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블로그를 만들면서 이런 주제의 카테고리를 만들 거야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두시고 또 필요하면 또 더 새롭게 신설하면 되죠. 예. 자, 요거 이제 뒤로 놓습니다. 알림 허용 뭐 다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딱 들어오면은 블로그 그 아이콘을 탁 눌러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처음 들어옵니까? 내 블로그가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는 블로그가 먼저 들어옵니까? 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먼저 들어오죠. 그걸 어디서 결정하는가 하면 여기 첫 화면 설정인데 내가 블로그를 딱 눌러서 들어오면 내 블로그 바로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요걸 설정해 두시면은 항상 내 블로그가 바로 들어온다. 자 보세요. 첫 화면 설정해서 이게 지금 이웃 새글을 먼저 보게 할 거냐. 지금은 이웃 새글이 돼 있죠. 그거를 내 블로그를 하나 해놓으면은 내 블로그를 항상 첫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체크해 두셔야 된다. 자 됐습니다. 자, 요건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설정 환경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똑딱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똑딱길에 대한 제가 이거 오늘 보내드리면서 시간은 오래전부터 골목길을 떠다니고 있었다. 주제가 이 글에 대한 포스팅 제목이 똑딱길인데 똑딱길에 대한 주제가 시간은 오래전부터 골목길을 떠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다는 거 어떻게 다 다시겠어요? 중부 똑딱길로 가보자. 예, 어쨌든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쭉 보니까 지금 저는 이 공감 33개, 그 다음에 댓글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윤태기 선생님 요 오늘 저기 그 뭡니까 아까 그 노출 그 글은 지금 공감이 없어요. 예, 그때는 여러분들 이거 누르셔야 돼요. 위에 요 타이틀요. 위에 요 타이틀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글에 대한 제목입니다. 잠깐 볼까요? 자, 그냥 그거 바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명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점 3개 눌러서 수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하기 누르셔서 이 제목 위에 보면 저는 이게 포토로그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쓴 글 주제는 포토로그라는 거죠. 카테고리가. 이걸 눌러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카테고리는 어디로 할까? 내가 카테고리를 여기서 바꿀 수도 있죠. 카테고리를 뭐 중고 홍보로 바꿀 수도 있고요. 공개 설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글을 다 써서 올려놓고 난 이후에 수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글쓰기 설정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좋아요 버튼이 안 눌러져 있다 그 얘기예요. 글쓰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 공간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저게 하트를 권명재 선생님도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거를 온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거를 해줬으니까 지금부터 쓰는 글은 다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이미 이게 없이 그냥 온 것들은 글에 들어가서 이걸 온 시켜줘야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댓글 허용하는 걸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글에 대해서는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이거 댓글 달지 마라. 그럴 때는 요 글 안에 들어와서 요것만 껴버리면 되죠.
그러면 댓글 다는 게 없어진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미 써놓은 글은 여기 들어오셔서 수정할 수가 있다. 예, 수정하기 여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 편집하는 거요. 태그 편집에 들어와서 이 태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해시태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더 플러스 시켜서 여기에다가 태그 또 더 첨가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태그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30개라고 돼 있죠. 30개. 최대 30개까지 줄 수 있다. 이거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뭐 한 5개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구 똑딱길, 그 옆에 뭐 똑딱길 옆에 뭐 문화의 거리, 예. 그다음에 큰애기로 뭐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울산 중구 가볼 만한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울산 중구 가볼 만한 거.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울산 중구로 가야 되는데 중구 가볼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소개가 될 수 있다. 예. 자, 요게 이제 다 됐기 때문에 X표하고 요 등록해버리면 이제부터 그게 공감, 예, 좋아요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도록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 그 블로그 글 올리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 처음부터 아주 내가 멋지게 해서 만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영원히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넣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사진에다가 태화로 얘기 쓰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글만 쫙 넣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두 줄, 석 줄 간단하게 써서 그렇게 올려도 좋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는 내가 SNS를 하겠다. SNS 여기서는 지금 누리 소통 매체라고 합니다. 누리 소통 매체. 야, 이게 참. 예, SNS고 이걸 풀어 쓰면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누리 소통 매체 활용 심화됩니다. 아마 이게 지금 SNS라 그러면은 금방 이해를 할 텐데. 누리 소통 매체 하면은 이게 뭔 말인가 또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재밌게. 우리 지금 장동희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장동희 선생님 쓰는 그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저기 아마 그 장동희 선생님 그 굉장히 큰 팬 중에 한 사람이 집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글을 진짜 잘 쓴다. 쉽게 잘 쓴다 그래요. 근데 많이 써봐야 쉽게 잘 쓸 수 있죠. 처음부터 잘 쓰지는 못하죠. 잘 쓰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거.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글쓰기를 하실 때에 좀 하루에 한 개씩 글 쓰는 걸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라는 거. 하루에 한 개씩. 나는 뭐 지금 누리 소통 매체 활용 심화 과정에서 나는 이게 좀 동아리 활동까지 해야 되는데 매일 한 개씩 중부에 가는 걸 알리겠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 일상도 소개하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었다 하는 거요. 야, 이런 실수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올리면서 중부 얘기를 해 나가야 내가 지치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 정말 이게 일상생활을 재밌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글 쓰는데 글쓰기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어떤 분들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맑을 때 쓸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저녁 늦게 식구들 다 잠들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글을 쓸 수도 있을 테고요.
이제 그는 이제 본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팀, 모바일 그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는 꼬박꼬박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지금 매번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글쓰기에서 이거 하여튼 이제 블로그 팀에서 매일매일 주제를 또 줍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맛있게 먹은 음식은 어떤 건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그게 다 답만 해도 이 블로그를 매일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 주제를 잡고 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에는 일요일 날 다녀왔던 중구의 어떤 이모저모 모습을 내가 올리겠다. 화요일은 내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메모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될 거예요. 메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라디오를 듣다가도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메모를 해 두셔야 된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예. 기본 글 5개를 먼저 만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라. 기본 글, 블로그를 하면서 기본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 소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나의 인생 일막 이야기. 나는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랬던 사람이다. 우리 이제 안정에서 해피채피는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주되는 요 5가지는 먼저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나의 특기, 취미,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라. 그다음에 내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마 벌써 이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좌우명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도 먼저 정리를 하고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좀 기본 글로 보고요. 5개를 먼저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이걸 내가 타이틀로 좀 이렇게 두시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기 글이 있고 대표 글이 있습니다. 대표 글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저한테 이게 대표 글이에요. 저를 소개하는 대표 글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요. 대표 글 중에 하나가 혜윤이 마음 반창고 얘기가 여성시대 12월에 나왔다 하는 그 대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왜냐니까 할아버지가 쓴 육아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대표 글로 좀 올려놓은 겁니다. 예, 대표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인기 글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툭 들어와서 이 대표 글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이는 히스토리 글 만들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울산 중고 평생학습반을 운영하는 운영자라 그러면은 요 히스토리 글을 써주셔야 된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대표해서 운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둬야 된다. 그 다음에 키워드. 블로그의 핵심은 키워드다.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은 항상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한 8시경에 여러분들 카톡에다 제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보내는 분들 수가 거의 한 7, 800명 될 것 같아요. 7, 800명인데 실제로 그 글을 보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요. 1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다 검색을 해서 들어온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 그 얘기. 안 보는다는 말이에요. 잘 안 본다고요. 제가 그 미리 캔버스 안에 컷 사파 만드는 것을 박기정 선생님만 봤더라고요. 아니, 이 반에서 제가 이걸 좀 참조해 보세요. 그렇게 보냈더니 세 분만 봤더라고요. 세 분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분은 박기정 선생님 한 분밖에 없고요. 예. 저는 이거 꼭 보면 좋은데 이거 좀 보세요 하고 올렸는데 실제로 보는 분은 세 분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같은 거, 홍보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다 볼 거 같죠.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키워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전략.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우리가 이제 검색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와서 많이 검색할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검색합니다. 지금부터 울산 중구에 가볼 만한 데가 뭐가 있을까? 울산 중구 탁 치니까 여기 보세요. 울산 중구 치니까 가볼 만한 곳 맛집, 울산 중구 맛집, 중구청, 그 다음에 울산 중국집, 뭐 중국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해시태그를 달 때 이런 식으로 달아야 첫 번째 찾아올 확률이 가장 많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해시태그를 달 때도 여기 와서 이 검색창에다가 먼저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가 제일 빠른지 알 수가 있다. 우리 박기정 선생님 토목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죠? 토목 했더니 토목에 관한 키워드가 토목을 좋아하는 사람들, 토목기사, 토목공학과, 토목코리아, 토목공사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키워드가. 그럼 여행에 관련된 거 내가 검색한다 그러면 여행도 마찬가지죠. 특히 뭐 울산 여행 했더니 울산 여행 코스 밑에 나옵니다. 이게 이 울산 여행 코스. 그럼 이 울산 여행 코스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이런 순서대로요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디 있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인플루언서. 좀 전문가들이죠.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키워드들입니다. 울산 가볼 만한 곳, 대항암공원. 그럼 이런 키워드를 따서 나가면은 울산 가볼 만한 곳, 대항암공원, 바다 놀거리, 볼거리, 울산 여행 코스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서 키워드로 태그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 분명히 금방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곧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은 설 명절하고 명절 선물,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추석 선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추석 선물이라고 지금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조합하니까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게 가장 좋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석 선물 이렇게 해서는 안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올해 부모님께 드리면 좋은 추석 효도 선물 10선. 와, 이 10가지 선물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서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추석 선물 한우가 좋을까? 홍삼이 좋을까? 왜요? 이거 검색해 보니까 선물이 한우, 홍삼이 많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넣은 거죠. 추석 선물 한우가 좋을까? 홍삼이 좋을까? 아마 우리 보고 제목 달아라 그러면 이렇게 못 달걸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더라. 그 다음에 결혼 후 첫
시댁 나들이 때 갖고 가면 좋은 추석 선물 추천 5선. 굉장히 구체적이죠. 대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상사가 좋아하는 추석 선물 베스트 7. 이게 안 들어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눈에 끌리는 제목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제목을 가져가는가. 이제 이거 인플루언서들이 글 쓰는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뉴스 검색 같은 거 해보면은 아주 이렇게 현혹하는, 유혹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죠. 이게 들어가 보면은 뭐 별 내용도 아닌데, 좀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또 어떤 패러다임, 관념이 이렇게 탁 차여져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릴 방법이 없을까? 예, 너무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언론사별 랭킹 뉴스라 그랬습니다. 랭킹 뉴스. 이 랭킹 뉴스들 보면은요, 아바타 2를 보며 회를 초장 냄새 진동에 영화 집중 못한다. 영화를 보는데 아바타 2 영화를 보는데 지금 회가 나오는데 회 냄새가 난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들어가서 보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뉴스 같은 제목들이 상당히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지금 언론사별 랭킹 뉴스들, 랭킹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 1, 2, 3, 4, 5 제목들, 그 다음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제목들을 보시면은 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검색이 잘 되는 제목을 짓는 3가지 방법 했어요. 검색이 잘 되는 것. 제목은 15에서 20자 정도가 제목이 참 좋다. 제목의 핵심 키워드를 2-3개 넣어야겠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겠다.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부채명사가 좋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장난감 3가지. 그러면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 안 눌러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꼭 눌러봐야만 됩니다. 이게 집집마다 장난감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눌러봐야 됩니다. 오영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제목이 이래 들어오면 저도 많이 그러니까 예. 그다음 장난감 3가지로 아이의 발달 도와주기 이러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매력적인 제목을 짓는 5가지 원칙. 예.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쓴다. 그 다음에 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제목을 쓴다. 직접 답을 요구하는 질문형 제목을 쓴다. 제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블로그 마케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딱히 그렇게만 쓰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읽는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에이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야 이게 제목이 나를 유혹하네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제목을 한 번씩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5가지 원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제목에 바로 대입해 쓰는 매력 있는 문장입니다. 예. 이거 3분만 투자하면은 뱃살 빠지는 다이어트 채도다. 몇 분만 주세요. 무슨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법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인생이 바뀌는 성공 법칙이다. 게으른 아빠가 아이와 효과적으로 놀아주는 방법. 예.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좀 궁금해서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문장이라는 이런 거. 당신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요? 이 실수를 가지고 글을 만들어 나간다. 그 다음 지금 하지 않으면은 꼭 후회할 겁니다. 하는 이런 제목. 또 이렇게 부모님께 단번에 결혼 허락을 받는 방법. 이거는 참 간절한 사람이 있죠. 예. 그 저기 뭡니까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 2 할 때 그 이용식이 딸 그 저기 시장감 나와서 그냥 저 이용식 딸을 좋아하는데 나를 3초밖에 안 봤다 그러대요. 노래를 잘하는 줄은 모르겠던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전국 방송을 다 뿌렸으니까 큰일 났네, 그죠? 올 핫해져. 올 하트는 좋은데 다른 사람 다 핫해도 이용식 씨가 핫해줘야 되는데. 예. 자,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5가지 방법. 멋있는 카드 뉴스를 만들기 위한 5가지 노하우. 예, 이런 제목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인용 도어 같은 걸 넣었어요. 중간 제목을 넣어서 본문을 좀 나눠주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 없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너무 글만 빡빡하게 있으면은 읽기가 쉽지가 않다. 예. 글의 주제는 처음과 끝 양쪽에 모두 담아두는 것이 좋겠다. 한 문단은 서너 줄 정도로 작성하고요. 문장은 좀 간결하게 쓰고. 이런 걸 우리가 잘하시는 게 우리 장동희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읽는 분들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자, 중간 제목의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예, 대충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글을 쓰시다 보면은 야 이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나 잘 몰라. 근데 이게 막 맞춤법 틀리고 이래 막 소리 나는 대로 써놓으신 분들이 있죠. 예,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해보셔야 된다. 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는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오늘 요 울산 중부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쭉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점색에 들어가 보면은 맞춤법 검사라는 게 있어요. 맞춤법 검사 눌러보면은 이게 지금 똑딱길 시간은 오래 전부터 하는데 지금 저게 오래 전부터 저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제목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한번 볼까요? 수정. 예, 누리소통 매체 했더니 누리소통 매체 하나의 관용구로 봤는데 지는 다 남겼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전체 26개 중에서 지금 3개째다. 4개, 5개에서 우리가 모두 수정해버리면 지가 알아서 수정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소리 나는 대로 썼는지 국어 맞춤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검사를 시켜서 그 맞춤법에 맞게 다 수정해 하면 지가 쫙 수정 다 해버리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보실 필요가 있다.
어디들어서 하는지 아시겠죠? 글 작성하실 때 점 3개 눌러서 맞춤법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아이고. 뭐 벌써 1시간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블로그 안에 사진들 어떻게 좀 처리할지 그걸 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